네, 안녕하세요. 집콕요정 하경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파트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편에서는 좀 더 생활 밀착형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네. 먼저 기준금리 얘기를 해야 돼요. 기준금리는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예요. 네. 근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결정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뭔데?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은 1년에 8번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해요. 네. 그게 통화정책회의인데 네. 그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해요. 근데 앞에 말씀하셨던 체감하고 있는 그 금리, 그거는 이제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그쵸? 그런 시장금리는 이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거든요. 기준금리의 향방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해주세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 네, 금리는 돈의 가치를 뜻해요. 돈의 가치가 금리라는 얘기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갖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가 오르겠죠. 네, 그쵸?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오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회의에서 네. 금리를 떨어뜨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그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전망하려면 그쵸.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금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 금리가 바로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거의 70%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그 금리, 시장 금리를 결정짓는 또 중요한 회의가 이 통화정책회의인데 그 정보를 먼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게 부동산이잖아요. 너도 나도 돈은 없어도 집은 무조건 사자. 이 마인드로 다들 집을 사고 계신데 그러면 계속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금리가 올라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반대죠.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죠. 헷갈리네요. 자, 금리를 왜 인하할까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 나라 경제에 특히 기업들이 뭐 하려 할까요? 돈을 더 적극적으로 빌리고 싶죠. 네. 왜 빌릴까요? 투자하기 위해서요. 투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그게 투자입니다. 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요. 중요하죠. 그럼 투자가 늘면 뭐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요. 이 커피숍이 옆에 하나 또 열어서 빵집도 하겠다. 그게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늘겠죠. 고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평균적인 뭐가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이 늘면 소득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쓰고 싶죠. 쓰고 싶죠. 쓰고 싶다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소비예요.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너무 타이밍 빠르시네요. 말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말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지금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또 적극적으로 뭐 하고 싶어져요? 또 투자하고 싶겠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죠. 자, 네, 괜찮아요. 모르겠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할게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다고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투자도 좋아요. 안 하고. 제 매력? 백지? 자,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잘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투자요, 투자. 투자 또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투자가 늘죠. 고용이 늘죠. 소득이 늘죠. 그렇죠. 소비가 늘죠. 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죠.
이게 뭡니까? 선순환. 정답입니다. 이것을 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죠. 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오르겠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건데 네.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려면 금리의 향방을 알아야 된다. 그 금리의 향방을 지난 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균형 회복과 네. 금리 인상 시점. 부동산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자꾸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바꾸고 그런 것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유난히 많은 정책 변화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주신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런데 현 정부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자꾸 위로 올리느냐? 왜 집값을 잡으려 하느냐? 이 질문인데 집값을 잡으려는 이유는 이건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해서 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책은 정치적인 거예요. 저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드려보면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해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의 중점이 성장에 있어요. 성장. 그러나 진보 정권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배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정권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 정권은 성장 중심인 거고 네. 분배 정권,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정권에서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반 아이들이 50명 있는데 다 공부시키기보다 한두 명을 더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 보내자 이거예요. 이게 성장 중심이에요.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국민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장론자에 해당하는 정권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반 전체가 다 같이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꼴찌 하는 애들도 대학을 보내주는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염원하신다면 분배 정책에 포커스를 두는 정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론자 입장, 진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못 가진 자가 집을 갖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한 거죠. 다만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액션이 지금은 걸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무제한 양적 완화, 그 재정 정책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자산 가치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네.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이다라는 거죠. 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리죠. 전세 가격을 더 올리죠. 그리고 전세를 원하지 않아요. 월세를 원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보다 더 주거 안정의 정책의 대상인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이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 공급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바가지로 물 퍼서 위로 올리지 마세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집콕 프로젝트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좀 더 나아져서 나중에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이 그나마 적기다 그런 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2021년 부동산 전망. 제가 2030년, 40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네.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저의 기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 속에서 21년은 어떨까? 기대는 그러하지만 항상 변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21년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해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경기를 반영해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아,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또 막, 그래서 약보합 세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나? 또 내 집 마련은 날아갔네?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더 해소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계속 공부해 보시면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과 금리 이야기 하셨는데요. 또 저희 다음 편에서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